우리 그 스마트 모빌리티 세션의 세 번째 연사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LG U+ 스마트 모빌리티 사업팀의 서정우 책임께서 세 번째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고요. 그 서정우 책임께서는 상당히 다양한 경력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서울시 교통정책과 ITS 팀에서 또 담당 업무를 이렇게 수행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할 제목은 5G will be a key driving force in the upcoming CITS era로 발표를 해주시겠고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LG U+의 서정호라고 합니다. 먼저 발표 앞서서 양해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이 발표가 제가 아니라 저희 회사의 조원석 전무님께서 해주시기로 했는데 급한 일이 생기셔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급하게 대신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발표 준비가 조금 미흡한 점이 있을 텐데 너그럽게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안전한 자율주행을 위해서 왜 VTX 기반의 CITS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앞서 말씀해 주신 한지영 대표님 그리고 임기택 센터장님의 내용과도 좀 동일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두 분의 발표를 좀 듣다 보니까 특히 임기택 센터장님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이 제가 준비한 내용이랑 좀 많이 유사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또다시 말씀드리면 좀 너무 시간 낭비일 것 같아서 좀 그 부분을 빨리 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대학원에서 교통공학을 전공했습니다. 통신 분야는 아니었고요. 교통공학을 전공했었는데 제가 교통공학을 공부할 때만 해도 그리고 ITS 쪽을 공부할 때만 해도 가장 이 ITS의 도입 효과가 뭐냐, 핵심 가치가 뭐냐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효율성에 기반한 이동성,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목적지까지 얼만큼 빠르게 갈 수 있는지가 가장 큰 기대효과 그리고 핵심 가치였습니다. 물론 안전하게 이동하는 것도 그 당시에 있었지만 제일 먼저 꼽히는 게 이동성이었거든요. 근데 현재는 안전성이 가장 핵심 가치, 가장 우리가 교통 분야에서 추구해야 할 핵심 가치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교통사고는 안타깝게도 OECD 회원국 기준에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봐서도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건수와 자동차 10,000대당 교통사고 건수 모두 평균에서 2배 이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우리나라 교통사고 현황을 잠깐 살펴보면 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그러니까 2019년 대비해서 8% 정도 감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020년도 한 해에 3,000명이 넘는 분들이 안타깝게 돌아가셨고요.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와 무단 횡단 사망자는 줄어든 반면에 대형사고 사망자와 이륜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교통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특히 줄어들지 않고 이렇게 많이 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런 대부분의 교통사고가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 90% 이상, 어떤 경우에서는 95% 이상 운전자의 부주의, 즉 사람의 실수로 일어난다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전에서 사람의 실수를 떼어낼 수 있는 자율주행차가 도입된다면 이런 사고는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앞서 소개했었던 자료하고 비슷한데 자율주행차가 여전히 심심치 않게 언론에서 이런 사고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테슬라, 우버, 구글 다 이런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앞서도 하셨지만 자동차에서 사람의 눈의 역할을 대신하는 자동차의 센서, 그러니까 즉 라이다, 레이더, 카메라가 아직까지는 안전을 보장할 만큼 수준에 올라서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통사고가 일어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가 각각 100m에서 많게는 250m, 한 300m까지 밖에 볼 수가 없고요. 임기택 센터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우천이나 안개 등의 악천후 그리고 강한 햇빛 등이 이제
비칠 때는 객체 인식하는 데 여러 어려움이 있어서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다시 앞쪽 요 슬라이드를 보시면 왼쪽 위에 있는 사고는 트럭의 하얀색 면을 하늘로 오인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알고 있고, 오른쪽 위에 상단에 있는 그림은 강한 햇빛 때문에 출근 시간대 중앙 분리대랑 이제 충돌해서 사고가 났었고요. 마지막은 야간에 자전거를 인식하지 못해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즉 자율주행차의 차내 센서의 한계를 극복해서 이런 교통사고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V2X 통신 기반의 CITS 도입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V2V 통신을 통해서 내가 볼 수 없는 지역에 있는 지역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파악해서 빨리 사전에 대처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V2IT 통신을 통해서 사각지대에서 나오는 차량들을 검지한다든지, 아니면 아까 보행자 그 자전거 사고처럼 자전거나 보행자를 V2IT 통신을 통해서 인프라에서 정보를 받으면 자율주행차가 보다 안전하게 운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V2X 기반의 CITS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복되는 부분들은 빨리빨리 스킵하겠습니다. CITS는 앞서 설명하신 것과 같이 차량 단말기를 통해서 다른 차량 또는 도로에 설치된 인프라를 통해서 사고나 지정체 등 각종 도로 상황 정보를 받아서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교통의 안전성과 이동성이 향상이 되고, 기존의 도로관리 중심의 교통 패러다임이 이용자 안전 중심으로 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ITS와 CITS의 차이점은 일방향에서 양방향으로 변경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 될 테고요. 다들 많이 아시겠지만 2027년도까지 우리나라가 완전 자율주행을 상용화하겠다라고 이미 발표한 수준입니다. 발표하였습니다. 여기에 발맞춰서 국토부에서는 자율협력주행 로드맵을 발표하고 핵심 인프라를 추가적으로 구축하고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해서 각종 서비스를 만들어내겠다, 이런 로드맵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네. 다음으로는 이런 그 기술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구축되어 있는 CITS 구축 현황인데, 이게 바로 앞에서 말씀하신 내용과 너무 유사해서 빨리빨리 좀 넘어가면 마지막 슬라이드만 좀 보여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대전 세종 CITS 시범 사업을 통해서 15개 그 CITS 서비스가 확립이 됐고요. 이런 15개 시범 서비스를 기반으로 해서 서울, 제주, 광주, 울산에 각각의 지자체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가 이제 구축이 돼서 올해까지 이제 구축이 완료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광주는 친환경차, 교통약자, 대중교통 중심의 서비스, 울산은 화물차, 버스, 커넥티드카, 그다음에 서울은 5G 기반의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와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그리고 제주는 렌터카 안전운전 지원 및 편의 서비스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LGU 플러스에서 CITS 및 자율협력 주행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좀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자율주행 또는 자율협력 주행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크게 저희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해서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차량 도로 인프라, 네트워크, 플랫폼, 서비스, 이렇게 네 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LG 플러스에서 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네트워크, 플랫폼, 서비스, 차량 도로 인프라 부분을 제외한 밑에 부분이 될 텐데요. 이와 관련돼서 관제센터의 자율주행 차량의 수집 분석 솔루션을 개발한다든지, 다이나믹 맵을 개발한다든지, RTK를 기반으로 한 고정밀 측기를 개발한다든지, 이런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율협력 주행과 관련해서 저희가 2019년도에 2번의 시연을 거친 적이 있는데요. 왼쪽에 보시는 그림은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실도로에서 약 8km 정도 되는 구간을 저희가 5G 기반으로 해서 자율주행차를 공개 시연한 적이 있고요. 2019년도 10월에는 LG 사이언스 파크 일대의 2km 구간, 실도로 구간에서
역시 5G 기반의 자율협력 주행을 공개 시연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이 2019년도 10월에 있었던 이 행사에서는 앱을 통해서 자율주행차를 직접 호출을 하고요. 호출돼서 제가 있는 자리로 온 그 자율주행차를 제가 탑승을 하고 그 차량이 V2V 통신을 통해서 앞차 그리고 그 앞차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영상을 지원받는 그런 V2V 통신을 시연한 바 있고, 그리고 사각지대에서 갑자기 나오는 차량 그리고 무단횡단하는 보행자 등을 각종 인프라를 통해서 V2I 통신을 통해서 자율주행차가 인지를 미리 하는, 그래서 사고를 예방하는 그런 기술들도 시연을 했었고요. 제주에서 하고 있는 긴급 차량 우선 신호도 이때 여기서 저희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율 발렛 주차인데요. 이건 저희가 동영상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 U+와 한양대학교의 자동차 전자제어 연구실 에이스랩 컨트롤웍스가 5G 기반 자율주차 공개 시연에 성공했습니다. 지난해 세계 최초 5G 자율주행 기술을 선보인 이후 그 다음 단계인 자율주차로 진화한 것입니다. 5G 자율주차 시연 역시 이번이 세계에서 처음입니다. 5G 자율주차는 흔히 말하는 발렛 파킹 서비스와 유사합니다. 운전자가 건물 입구에서 내리면 이후 자동차가 주차장의 빈 공간을 찾아 스스로 주차하는 개념입니다. 이번에 선보인 5G 자율주차 시연은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구현돼 더욱 사실감을 더했습니다. 운전자가 차에서 내린 후 앱을 통해 주차장의 빈자리 정보를 확인하고 원하는 곳에 터치만 해주면 이른바 자율 발렛 파킹이 이뤄집니다. 하차 지점에서부터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진 주차장도 문제없습니다. 기본적으로 5G 자율주행 기술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번 시연에서도 운전자가 내린 후 자동차는 약 800m 떨어진 주차장까지 스스로 주행을 했습니다. 주행 중간에는 약 5개의 횡단보도와 3개의 교차로가 나타났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신호등이 있는 큰 도로도 있었는데요. 차량이 통신 기능을 통해 신호등과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주행 제동 여부를 스스로 판단했습니다. 차량이 지하철역 인근을 지나고 있습니다. 다수의 정차 차량이 무작위로 발생하는 구간인데요. 라이다와 레이더 등 다양한 센서 정보로 주변 상황을 인지하고 미래 상황을 예측해 주행 전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진입로에 도착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차량에 비해 입구가 굉장히 좁습니다. 대부분의 주차장들은 차량 번호판 자동인식이나 요금 정산을 위해 입출입로의 폭이 넓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번 5G 자율주행차의 크기가 대형 SUV라 더 어려운 상황이지만 보시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입구를 통과했습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주차를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한번 이동하더니 부드럽게 후진을 합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주차가 끝났습니다. 일반 운전자라면 앞뒤로 2~3번씩은 더 움직였을 텐데 단 한 번에 주차를 마쳤습니다. 좌우의 빈 공간이 똑같은 게 마치 자로 잰 듯이 정확합니다. 주차가 완료되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평생 이 AI에게 주차를 맡기고 싶어집니다. 이번 시연에는 위쪽에 보이시는 지능형 CCTV의 역할도 컸습니다. 이를 통해 주차장의 빈자리 정보를 인식하고 5G 관제 플랫폼을 거쳐 모바일 앱 서비스로 구현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도 한양대학교 에이스랩 컨트롤웍스의 앞선 자율주행 기술과 LG U+의 5G 통신 기반의 다양한 공동 연구가 네, 설명이 잘 돼 있어서 제가 추가적으로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조금만 더 첨언을 하면
기대효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차장 활용은 최적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에 따라서 주차장의 운영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이 서비스를 통해서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주차가 어려우신 분들에게 편의성 증대하고 주차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보유한 기술 중에 정밀 측이 통합 솔루션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게 가기 위한 어찌 보면 가장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차가 본인이 그 차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한 위치를 수 센티미터 단위 이하로 알아야지만 안전하게 운행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자율주행차의 안전한 운행을 도와주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간단하게 동영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왼쪽에 보시는 화면이 실제 도로에서 주행한 화면이고요. 오른쪽이 이제 맵상에서 그 포인트를 찍은 건데 보시는 바와 같이 차선 단위에 RTK를 통해서 차선 단위, 이 차량이 지금 1차선을 다니고 있는 것을 이제 지도상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만 돌려주시겠어요? 그 다음, 예. RTK에 DR을 적용했을 때, 잠시만요. 예. 지하도로로 들어갔다가 지금 나온 상황인데요. 왼쪽에 보시는 그림은 지하도에서 그 GPS 관성 때문에 실제로 이 차량의 위치를 잃어버리는 상황이 발생이 됐는데 이 RTK에 DR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오른쪽 하단에 보시는 그림과 같이 지하도에서도 정확하게 차선 단위에 그 차량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지하도로뿐만 아니라 저희가 주차장에서도 시연을 했었는데요. 예, 주차장 입구에서 왼쪽 그림을 보시면 계속 돌려주세요. 왼쪽 그림을 보시면 차량이 이제 정지해 있는 상황인데 실제 차량은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DR 기술을 적용해서 지하에서도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RTK 기술을 통해서 자율주행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차선 단위의 경로 안내 서비스 그리고 신규 서비스들을 많이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RTK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다이나믹 정밀 지도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스태틱 맵에 저희가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도로의 상황들, 교통 상황들을 반영한 다이나믹 맵을 올려서 자율주행차의 안전한 운행을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제일 아래에 있는 정밀 지도, 그러니까 스태틱 맵이죠. 스태틱 맵을 기반으로 해서 도로공사, 도로 파손, 도로 결빙과 같은 도로 상태 정보, 그리고 교통사고, 교통체증, 지역 날씨와 같은 교통정보, 그리고 신호등 차량 보행자와 같은 VTX 정보, 위에 세 가지 정보들은 실시간으로 변하는 정보들인데 그런 정보들을 저희가 RFD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수집을 하고 그 정보를 주변에 있는 자율주행차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차량에 저런 객체 인식을 할 수 있는 RFD 장치가 들어가 있고요. 시연 영상인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50km/h의 표지판이 없었는데 저희가 새로 생긴 걸로 가정을 하고 했는데 저 카메라를 인식을 하고 50km/h 이하로 차량을 다니게끔 했었고 그 다음에 어린이 보호 표지판이 또 나옵니다. 어린이 보호 표지판을 실시간으로 또 인식해서 이런 실시간으로 그 변하는 도로상에서 실시간으로 변하는 정보들을 바로바로 파악을 한 다음에 그 신규 객체들을 파악하고 다이나믹 정밀 지도를 생성해서 주변에 있는 자율주행차들에게 저희 망을 활용해서 전송을 하고 안전한 자율주행을 지원하는 그런 서비스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이나믹 정밀 지도를 통해서 센서 인지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자율주행차 센서의 5인식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솔루션도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관제할 수 있는 시스템도 저희가 개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기술들이 적용된 저희 U+의 그 구축 사례를 간단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흥시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시범 사업인데요. 오이도역이 있는 지역이 백오동 일대인데요. 오이도역에 막차가 끊어진 시간에, 즉 대중교통이 더 이상 운행하지 않는 지역에 오이도역에 도착한 승객들을 대상으로 밤늦은 시간에 안심하고 집에 귀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저희가 서울대와 공동으로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실도로 환경에서 5G 기반의 자율주행 기술을 검증하고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모델을 운영하고 있고요. 예. 오이도역에 도착하기 전에 핸드폰 앱으로 제가 예약을 하면 제가 예약한 자율주행 차가 오이도역에 오게 되고 그 차를 탑승을 하고 집까지 무사히 가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광주시가 그 무인 저속 특장차 규제 자율 특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수집차나 노면 청소차 그리고 공공정보 수집차가 자율주행으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이 차량들이 지금 현재 어디에 있는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관제하기 위한 관제센터, 왼쪽 하단에 보시면 관제센터가 있는데요. 그 관제센터를 저희가 이번에 구축을 완료를 했고 또 돌발 상황 발생 시에 이 차량들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갓길로 빼서 정지를 시킨다든지 하는 그 원격 제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센터에 구축을 완료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세종시인데요. 세종시가 아시다시피 자율주행 규제 특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여기 계신 A2G의 차량을 이용하기도 했는데 자율주행 차량의 데이터 수집 분석을 위한 관제센터하고 오픈랩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위에 보이시는 자율주행 차가 매일 지금 현재 3회인지 4회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3회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운영에서 나오는 자율주행에 대한 무수한 데이터를 이 센터에서 수집해서 오픈랩에 참여하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분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자율주행 관련된 그 기술 개발의 가장 그 애로사항이 뭐냐라고 했을 때 데이터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신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세종시에서 그런 데이터를 공공에서 무상으로 제공을 해서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들이 자율주행 관련된 기술 개발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센터를 저희가 이번에 구축을 했습니다. 마침 오늘 이게 기사가 났더라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릉시 ITS 기반 구축 사업도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릉시에는 스마트 교차로, 긴급상황 우선신호, 스마트 횡단보도, 교차로 진입 지원 등 현 시점에서 저희가 구축할 수 있는 최신의 ITS 기술들을 총망라해서 소위 말하는 최첨단 교통도시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그 ITS 관련돼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행사가 ITS 세계총회인데 2026년도에 그 세계총회를 강릉에서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LGU+의 서정우 책임님 발표 감사드리고요. LGU+의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들, 자율주행차를 위한 또 자율주행차에 의한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들하고 이제 여러 그 지자체들의 뭐 시범 및 실증 사업 관련된 센터 구축까지 포함한 관련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